없애야지. 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6월 29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오늘도 스콜성 비가 산발적으로 동네마다 내리는 것 같은데요. 요새 필리핀 날씨가 돼가는 듯한 그런 한국 날씨, 우산을 항상 지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손이 아픈 게 오늘 좀 주사를 맞았는데 손이 마취를 해가지고 좀 불편합니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핑계로 일찍 퇴근했기 때문에 영상은 말로 하는 거니 찍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따로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크게 만든 게 없기 때문에 시장 정리만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1일 확진자가 2만 명이 넘어서고 있고, 거의 5개월 만에 올해 1월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그리고 있죠. 물론 3대 지수 중에 S&P나 다우산업, 아무래도 여행이나 크루즈 그리고 항공 이런 쪽은 많이 하락하면서 다우산업 지수가 내렸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 그 반독점 소송에서 이제 법원 판결에서 물론 이제 또 항소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기면서 승소하면서 결국에는 시가총액 1조 달러를 올라가면서 아마존 구글 그리고 애플 이런 기업에 이어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의 기염을 보이는 그런 모습 속에 기술주들 위주로 그리고 테슬라가 또 5% 이상 오르면서 신고가를 보이는 밤사이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나스닥을 따라가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다우가 코스피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가 하락하고 일부 대형주들 그리고 금융주들이 속절없이 좀 무너지면서 그리고 시클리컬 기업들도 상당히 좀 어려웠거든요. 운임지수가 상하이 운임지수 SCFI로 불리는 이 운임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시클리컬 기업들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차익 실현 물량을 내뱉었고 그리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어쨌든 외국인이 선물 매도로 시장에서 많이 때리면서 금융투자에 이제 차익거래를 매도 물량을 금융투자의 매도 물량을 많이 비치게 하면서 나오게 하면서 결국 코스피는 하락 마감을 했지만 코스닥은 외국인도 장중에도 매수 보여줬지만 개인의 매수세도 많이 보였지만 어쨌든 외국인이 업종별로 꾸준히 사면서 결국 코스닥도 거의 지난번 고점 1030포인트를 이제 경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도가 너무 강화된 건 아닐까 시장의 우려가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죠. 금요일날 미국의 고용지표 실업률이 발표될 텐데 이거에 따라서 좀 증시가 7월에는 8개월 연속 6월 말까지 8개월 연속 상승한 코스피 지수가 9개월 연속 상승할 수 있을지 좀 눈여겨 지켜봐야 되는 일종의 변수, 상수가 아닌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이미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영국에서 나온 게 그죠? 알파입니다. 알파고 남아공에서 나온 게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나온 게 베타 그리고 브라질에서 나온 게 감마죠. 감마 그리고 델타형이 인도에서 처음 나와가지고 유럽 쪽에 많이 퍼지고 있는데 화이자 백신이나 그리고 모더나 백신이나 즉 mRNA 이 백신은 상당히 여기에도 효과가 있다. 카더라는 아니고 어떤 임상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 얼마 전에 큐어백 독일의 백신이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서 임상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백신이 점점 각 국가별에서 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에서도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다. 델타 변이 그리고 델타 변이 플러스 이런 게 유럽에서 지금 나오면서 영국발 확진 그리고 락다운이 공세가 다시 또 연장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증시는 내 갈 길 간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작년에 코로나에
어떤 감감을 무시하고 3월에 폭락장을 느꼈던 그때랑은 상당히 다른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전에 내용들을 거의 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8월 초에는 70%가 델타 변이로 거의 확산이 될 거고, 뉴욕 증시나 페이스북 시가총액 이제 승소 반독점 관련해서 승소를 하면서 1조 원 돌파했고, 페이스북이 이제 애플은 2조 달러를 넘었죠.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의 기업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이 뭐 구글, 그죠? 구글이죠. 구글의 뭐. 그래서 5번째 시총 1조 달러. 이렇게 치면 뭐 거의 그죠? 뺑이라고 불리는 이런 기업 역시 이거 관련된 제일 잘 투자하는 데가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 펀드, 이게 정말 잘 투자했어요. 삼성전자도 갖고 있죠, 이 펀드. 어쨌든 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영향을 외국인 수급 선물 매도가 먼저 나온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외국인도 좀 아리까리하니까 일단은 현물보다는 선물을 먼저 매도 치는 게 아닌가 오늘 시장에서 보입니다. 자, 밤사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개월 만인가요? 고점을 경신했고요. 반도체 급증 중심으로 오늘 원익 QNC부터 해서 TCK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 소재주들, SK 머티리얼즈도 상당히 오늘 좋았는데 투자 심리가 우호적 오늘. 그래서 개별 종목이 좋았다. 근데 삼성전자 안 좋았어요. 삼성전자 계속 삼성전자가 왜 안 좋냐? 이따 HTS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컨소시엄 출범 드디어 했습니다. 한미약품, 녹십자, ST팜 각각이 다 이 GMP 공장 생산 캐파 가능한 회사고, ST팜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기업 분석에 올렸지만 mRNA에서 LNP 이 기술을 독점적으로 이제 라이선스 인한 회사기도 하고요. 어쨌든 ST팜이 또 코로나 mRNA 방식의 오늘 백신 일상을 들어간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세 가지 종목이 오늘 시세가 다 좋았어요. 요 부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는 바이오 그리고 IT 중에서 나눠서 보면 하드웨어 쪽 그리고 소프트웨어, 대표적인 게 소프트웨어는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게 되겠죠. 대형주에서 그동안 많이 오른 걸 보면, 하드웨어는 흔히 말하는 소부장 이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는 라이선스 아웃 이런 기업도 봐야 되지만 성장과 파이프라인 그리고 어떤 독점적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진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백신 관련한 RNA 플랫폼 갖고 있는 그런 이쪽을 하반기에 좀 보셨으면 좋겠다. 최소 3분기는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HTS로 함께 오늘의 시장 특징주 종목 점검 해볼게요. 자, 코스닥 차트부터 볼게요. 오늘 코스닥이 좋았으니까 윗꼬리를 조금 달긴 했는데 지난번 1032.64포인트 4월 19일날 이 고점을 아직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RSI 가열 지표로 봤을 땐 70을 넘어가지도 않았고요. 이때 가열 지표 차츰차츰 올라가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때 4월 19일날 올렸던 거는 IT 하드웨어 이쪽으로 많이 올렸었어요. 그래서 코스닥에서 보면은 IT 하드웨어 볼게요. 이게 덜 올랐죠. 이때 700이었어요. 719. 아까 그 코스닥 차트는 좀 비슷하긴 한데 좀 덜 올랐다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 그죠? 코스닥에서 IT 소프트웨어 이쪽 보면은 좋았어요. 오히려 네이버 카카오 올라가면서 소프트웨어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먼저 올라갔고 그리고 제약 쪽 볼까요? 제약은 지난 4월 고점을 거의 다 왔어요. 이번에 좀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 불안한 모습인데 아직 5일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반기에는 오히려 이게 점프업 하지 않을까. 코스피 차트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 구간에 대해서 지금 레벨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에는 이때는 바이든 당선 이후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때가 유동성 장세였다면 올해 2021년 이때부터는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검증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뭐 R이든 테이퍼링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잡음 노이즈는 분명히 있지만 연준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소통을 하고 있고, 코스피의 영업이익 레벨이 지금 컨센서스가 21년에 얼마까지 올라갔죠? 거의 연초 뭐 적게 작년 말에 150조였던 게 지금 뭐 210조가 넘어갔습니다. 210조가 넘어갔어요. 물론 이거보다 안 나오면은 지수는 조정을 받겠죠. 하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레벨, 즉 모멘텀이 생겼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뭐 문제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차트는 봤고요. 오늘 수급적으로 보면은 특징적인 게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을 샀어요. 하지만 선물을 아까 1종 가까이 매도했다고 했고, 그 물량으로 인해서 기간 베이시스가, 시장 베이시스가 선물보다 현물, 즉 현물 가격이 선물 미래 가격보다 더 비싸다 보니까 백어데이션 발생하면서 기간의 금융 투자 물량이 매도가 나왔다. 거래소는 왜 개인이 적극적으로 3,300선에서도 사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종가 무렵에 외국인이 개인의 물량을 좀 일부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지금 코스피는 오늘 그쵸? 이 주장창 내렸다가 조금 반등하면서 마감했고, 코스닥은 오전한때 좀 반납을 했다가 종가에 많이 그래도 반등하면서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변동성 지수 볼까요? 변동성 지수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계속 안정화되고 가고 있다. 근데 이게 어떤 뭔가 트리거, 아까 델타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델타 플러스 등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 변동성 지수를 치솟아 올릴 수 있고, 코스피의 조정 요인을 만들 수 있으니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나 외부 변수들을 계속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측이 가능한가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불가능해요. 코로나 때를 생각하면, 지금 델타 바이러스, 델타 변이 이런 것들 생각하면 주식 다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럴 거면 외국인이 나스닥이 그리고 이런 세계 증시가 신고가로 가는 모습은 안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만도 오늘 신고가였어요. 종목들 살펴볼게요. 종목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8만원에서 계속 부진해요. 대형주 위주로 오늘 조정이 좀 많이 나왔는데, 분리마켓사 SK 테크놀로지 최근에 양극재 회사, 뭐 LNF 이런 2차전지 이쪽이랑 같이 오르고 있고, 휴성케이스가 100만원 그때 디프트 나온 이후에 거의 100만원 가까이 왔습니다. 90만원. 그죠? 스판덱스. 정말 좋은 모습이에요. 야, 이렇게 리프트발로, 리프트발은 아니죠. 회사가 이익이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 숫자에 확인하는 그런 숫자에 집중하는 그런 장세로 가고 있다. SKC 중장기적으로 되게 좋다고 한번 영상도 올렸었는데 신고가죠. 신고가고, 오늘 위성 관련 쪽 되게 좋았습니다. 위성, 우주 이쪽 좋았고요. 반도체 어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좋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소재 TCK, 그죠? 뭐 후성, 덕산 테코피아는 OLED 이쪽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SK 버틀리즈, 솔브레인 소재 업종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APTC, 식각업체, SK 하이닉스발 이쪽도 상당히 좋았고요. 핸드셋, 시클리컬 이쪽, 덕산 테코피아 이쪽도 OLED 이런 소재 쪽에서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요새 그리고 메타버스 쪽이 되게 핫한데요. 그죠? 메타버스. 오늘은 조금 메타버스 이슈보다는 게임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펄어비스가 중국 판호가 승인이 나면서 게임주들이 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거의 다 반납했어요. 사실 펄어비스도 상당히 좋은 시세를 장중에 내긴 했지만, 그죠? 상한가 가까이 갔다가 뭐 거의 다 반납이라고 표현은 그런데 어쨌든 상당히 좋은 시세를 내고 마감했다. 중국발 판호 이제 시작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죠? 제2의 나라라고 최근에 계속 게임을 출시한 넷마블도, 그쵸? 뭐 마블 관련해선 또 게임 추가 출시도 나올 걸로. 그래서 게임주들 사실 상반기 게임주들 못 올랐어요. 그래서 좀 관심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엔터주 중에 돋보이게 SM이 신고가를 보이는 모습,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어제 블락딜이 돌았죠. 스택 인베스트먼트 그동안 정말 저가에 샀던 8천억 가까운 규모의 블락딜이 돌다 보니까, 뭐 블락딜 아시죠? 그죠? 블락딜 아시죠? 결국 뭐 장중에 매도하면은 시세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큰 물량들 이제 가격을 어느 정도 할인해 가지고 물량을 넘기는 그런 거래가 있었습니다. 특징적으로. 그리고 뭐 헬스케어는 오늘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뭐 그냥 그랬는데
아미코젠이 상당히 좋은 시세를 얼마 전에 DS에서 11을 500억 가까이 찍었죠. 그리고 좋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녹십자,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ST팜 이런 K, mRNA 이제 컨소시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좋았고요. 뭐 바이오 전반적으로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니 오프닝 관련주 어떻죠? 항공주 말고는 다 안 좋았네요. 아무래도 미국발 그런 어떤 델타 바이러스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결국 니 오프닝의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았고, 그리고 IT 뭐 하드웨어 이쪽이 좀 좋았죠. 이거 필반 영향이고, 필반 영향. 근데 그리고 바이오도 mRNA 이쪽에 관련된 컨소시엄 관련주들이 그쵸? 되게 좋았습니다. 백신 관련한. 결국에는 뭐 얘기한 대로 IT 바이오가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시장에서 계속 논란이 됐던 선순환매는 다 돌았는데 사이클상 2분기 실적이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되면서 나올 텐데 결국에 이익이 숫자가 나오는 기업이 오르거나 아니면 성장이 그 성장 앞에 요새 리서치에서도 많이 쓰는데 구조적 성장 그죠? 결국 일시적으로 뭐 적자였던 회사가 흑자로 턴어라운드 하는 일회성이 아닌 TCK처럼 구조적 성장을 하는 그죠? 이익의 레벨도 올라가고 매출의 레벨도 올라가고 세일즈랑 그죠? 그리고 오퍼레이션 마진 이거 다 좋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결국 시장에서 주도주로 결국 하반기는 되지 않을까. 21년을 하반기를 그렇게 준비하면은 22년 테이퍼링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승자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미 아시겠지만 같이 공부하는 그런 주식 분석하는 남자 채널이고요. 뭐 카톡방 채널 레디방 절대 하지 않고요. 요새 종목 분석을 좀 못 올리고 있는데 제가 좀 건강이 회복되면은 이제 데일리 시황도 매일 올리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그 매일 올리더라도 어쨌든 올리면서 시황에 입각한 종목들을 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제가 한 달 동안 구독자가 계속 빠지고 있더라고요. 역시 제 채널은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제 채널에 그래도 그동안 올렸던 여러가지 기업 분석부터 해서 저 나름대로 그래도 성실하게 많이 올린 자료가 있으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훑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가 없고 되게 습한 날씨, 짜증날 수 있는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날씨인데요. 저처럼 건강 나빠하시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 더운 여름 주식과 함께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